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들보다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74번,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989,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양재용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양재용 이사입니다. 예, 사실 우리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 시청자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주택 공급입니다. 주택 공급이 제대로 안 됐고 전임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12년 동안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꽁꽁 묶어놨기 때문에 오늘의 이 사단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 정권부터 지금 현 정권까지 현 정부에서도 풀어주겠다고 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공급 대책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1차로 나온 공급 대책을 시장에서는 믿어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도대체 혁신위원회 TF팀이니 뭔가 준비위원회니 이런 곳에서 준비했다는 게 과연 이런 것인가?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얘기 나왔고 대통령 공약에도 나왔던 것들이 왜 자꾸만 뒤로 미뤄지는 것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을 얼마나 더 자세히 만들려고 저러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한테 퀘스천 마크만 지금 붙이고 있다는 거죠. 빨리 저는 하루라도 속히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좀 나오고 공급 대책이 상세히 나와서 이 시장의 부동산에 대한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한숨 돌리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해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고민 많으시죠? 저한테 부동산 고민 바로 질문 주시고 제가 해결사 노릇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고민 상담에 앞서서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축 기대감을 모았던 일기 신도시가 공약 파기 논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대선 직후 상승하던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자, 과연 이와 관련한 이야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예, 방금 우리 앵커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자, 이번에 이제 국토부에서 첫 국토부 장관이 일기 대책 첫 번째 1차 정책 공급 대책을 얘기하면서 일기 신도시에 관련돼서 마스터 플랜을 지난번 인터뷰 때는 올해 연말 정도까지는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지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결국 2024년도에 하겠다라는 말을 좀 던졌습니다. 시장에서 반응은 대단히 냉담하죠. 이것 때문에 일기 신도시에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지금 그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또 그러한 와중에 또 이제 공급은 해야겠고 그럼 어떻게 할까? 공공 재개발이 재건축이 잘 안 되고 있다. 특히나 도심 복합 개발이 필요하다. 고밀도 복합 개발이 필요한 상황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민간 사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 사업체를 유도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자라고 해서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왜 하필 이번 국토부 장관은 마스터 플랜을 2024년이라고 못을 박았을까요? 이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왜 2024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추측을 하죠. 24년도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구나. 혹시 그거를 노리고 저러는 거 아닐까? 대통령 선거도 서울시장 선거도 모두 부동산이 표를 갈라놓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가서 하나로 써먹기 위한 하나의 카드가 아닐까? 이런 오해와 추측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일기 신도시에 있는 29만 세대, 무려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100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재건축 이번 정부에서는 기대를 할 수 없겠구나. 아니 2024년도에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면 25년, 26년부터 뭔가를 준비한다는 건데 24년도에 발표해서 뭐가 될까요? 여당, 야당 합의가 또 돼야 되잖아요. 합의가 된 상태에서 법에 발의가 되고 법규에 통과가 되고 나면 2025년 앞으로 몇 년 뒤입니까? 3, 4년 뒤의 일이에요. 현 정권
5년 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가서 이게 과연 이번 정부에서는 재건축에 대해서 그럼 기대를 할 수 있을까? 다들 실망감에 사로잡히는 거죠. 결국 본인들이 그토록 얘기했던 뭐 국토부 장관이 누구든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왜 이렇게 뒤로 가는 것일까? 물론 답변도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큰 도시는 순식간에 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규모가 아니라 100만 명이나 살고 있는 어마어마한 큰 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여기를 스마트 시티 또 에너지를 최소화시켜서 말 그대로 뭐 자율도시, 뭐 자율주행도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판교에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런 스마트 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마스터 플랜을 꼼꼼하게 짜야 된다. 그런 좋은 답변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지금 그런 것들을 2년이 넘는 지금 발족하고 나서 벌써 100일이 지났고요. 아직도 준비를 계속 해야 한다 하고 아직도 2년이라는 시간을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길게 느껴지지 않을까. 일기 신도시에 사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요원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재건축에 관련된 아파트 재건축은 이제 힘들게 되겠죠.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서도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그 10만 가구도 지금 나오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이 실망 매물이 결국 뭘로 커버될 수밖에 없습니까? 재개발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고밀도 복합개발 혹은 재개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고밀도 복합개발을 하려고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그동안 지난 정권에서 공공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주민들이 반대지 않습니까? 뭐 30, 80, 00 재개발 제대로 되는 게 하나라도 있나요? 제대로 삽든 게 있습니까? 동자동 아직까지도 문제고요. 태릉 가가지고 그 골프장에 그쪽에 부지가 아직도 된 게 하나도 없고요. 뭐 김포공항은 더더욱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무려 3년 전에 발표해서 당시에 전임 김현미 장관이 만들겠다는 거 단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전부 표류예요. 그래서 공공을 빼고 민간이 들어오게끔 법안을 하나 발의해서 이번에 하자. 그래서 주택 공급량을 이렇게 해서라도 확보를 하자. 그리고 또 여기는 어떻게 한다? 지금까지 규제했던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시켜서 고밀도 복합 개발을 할 수 있게 하자.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로 인센티브를 주고 들어오게 하자. 이런 얘기들입니다. 사실 도심 복합 개발이라든가 이런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또는 재개발로서 지금 재건축이 안 되는 것을 커버를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만 얼굴이 환해지겠죠.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모아타운이 더 빛을 발할 겁니다. 다른 곳에서 물량들이 나오지 않는데 어디서 서울 도심에서 물량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더 힘차게 더 중점적으로 역량을 투여해가지고 아마도 모아타운을 더 확실하게 끌고 가지 않을까.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한 누구의 뭐 이런 정치를 떠나서 야당을 떠나서 서울 도심에 정말 필요한 주택 공급 바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모두가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빨리 달려가고 있는 것은 재개발 쪽 그중에서도 모아타운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아타운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슈는 이슈 진단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떻게 투자를 잡아가야 하는지 이슈만 꼼꼼하게 살펴봐도 내가 어느 곳에 투자해야 하는지 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1:1 대면 상담 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상담 일정 안내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유동성 자금이 다 이쪽 모아타운 쪽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모아타운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재개발들은 대부분 10년 이상을 예상하는데 여기는 4년 만에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동의서만 걷고 제대로 주민들이 합의만 제대로 된다면 가장 빨리 4, 5년 만에 아파트가 새로 지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비용과 시간 비용의 어떻게 보면 절감이거든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투자처를 찾으신다 한다면 더 늦기 전에 이제는 바로 모아타운이다. 그렇다면 어디에 해야 될까?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강북의 중심, 제일 인기 있는 지역이 이제 왕십리 쪽이에요. 왜 그러느냐? 왕십리에서 압구정동 넘어오는데 두 정거장이지 않습니까? 신분당선 성수 전략지구 한번 쓰고 바로 그 다음이 압구정, 그 로데오 거리잖아요. 거기서 쓰기 때문에 왕십리는 강남과 대단히 가깝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성수 전략지구와 한 정거장이니까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신다면 그 중에서도 역세권 시프트 개발 또 모아타운 이런 쪽에 개발지는 어딘지 그 투자처를 저랑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착순으로 접수하니까요. 지금 접수해 주십시오. 네.
네, 1대1 대면 상담 통하시면 자세한 정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02-2638-3974번,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신청하셔도 되고요. 샵 3989번 문자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릴 시간인데요. 자, 먼저 문자로 온 사연부터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자 사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3875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상황심리역과 상수역 인근 역세권 시프트 투자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역세권 시프트 투자를 지금 고려하고 계시는데 지역이 조금 다릅니다. 상황심리역과 상수역 중에 어떤 곳이 조금 더 사업 속도도 빠르고 향후에 미래 가치가 더 좋은지 이 부분 좀 진단해 주시죠. 네,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질문도 가끔들 많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두 군데 다 역세권 시프트 관련돼서 굉장히 인기 지역이거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분이 여기 상수역 인근에 있는 역세권 시프트 지역과 그 다음에 아까 왕십리 쪽, 상왕십리라든가 왕십리 쪽에 지금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죠. 자, 요쪽이죠. 예, 여기입니다. 예, 여기인데, 자, 여기 이제 왕십리 역과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상왕십리, 예. 다 지금 한 정거장이고 뭐 전부 다 왕십리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왕십리 쪽에 역세권 시프트와 지금 상수역 인근의 역세권 시프트 둘 중에 어디로 투자를 할까요? 라는 지금 질문을 지금 문자 사연을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상왕십리 쪽이나 왕십리역 쪽에 투자하는 게 맞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첫 번째 노도 요건. 여러분 재개발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도 요건이 맞는지를 항상 체크하고 꼼꼼하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주민의 분위기, 그 동네의 분위기, 주민들의 의향, 그 주민들의 의지가 어떤가, 뭐 추진위원회라든가 뭔가 준비위원회가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노도 요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수역 인근에 가시면은요, 이 상수역에 그 인근에 있는 한 100m 그 내에서 뭐가 많습니까? 일단 상가가 정말 많고요. 일단 뭐 레스토랑, 카페, 상가들이 무지 많고 또 이게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또 새로 짓는 신축 빌라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역 인근에는 요 맨 뒤쪽 상수역에서 한강변 쪽에 있는 그 일부 구역만, 그 섹터만 거기만 그 지역만 노후도 요건을 갖추지 나머지 상수역 전체에 있는 그 대부분의 역세권 시프트를 가겠다고 하는 곳들은 굉장히 좀 미약하다. 역세권 시프트도 가려면 20년 이상 된 집들의 그 분포가 60% 이상이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여기는 60% 채우기가 대단히 좀 아슬아슬한 곳이다. 예, 그리고 계속 신축들이 들어오고 있고, 예, 이 끝블럭만 충족이 되는 거지. 나머지 이 가까운 구역, 상수역 인근 한번 가보시라는 거죠. 이게 제일 첫 번째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벌써 저는 뭐 X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세모를 받는다. 그러나 상왕심리라든가 왕십리역은 어떻습니까? 노후도 요건 측면에서는 100점 만점이에요. 여기는 100점 만점입니다. 오히려 플러스 가점을 받죠. 예. 플러스 가점을 받는 곳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노도만 보더라도 일단 상수역보다는 상왕십리나 왕십리역이 훨씬 낫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있느냐, 준비위원회가 있느냐?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상수역도 지금 준비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왕십리역이라든가 왕십리역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하다가 계속 번복되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좀 엎어지고 제대로 못 가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쓰라린 아픔이 있는 곳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도 이제는 과거와 다른 거죠. 과거에는 뭐 상가들이 안 써주고 왕십리도 마찬가지죠. 일부 점포들이 안 써주고 상가 주민들이 안 써줬지만 오히려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반전됐습니다. 답심리 같은 데 가보십시오. 과거에 그 많은 공구상들, 그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대규모 단지가 나타날 때 평지에 있던 뭐 신담역 앞이라든가 답신역 앞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안 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하겠다. 심지어 답신역 인근에 있는 자동차 공구 상가 같은 경우는 가나다라 동이 어마어마하게 큰 상가가 있습니다. 그 상가 전체 단지가 이제는 조합까지 설립을 해서 조합 승인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조합 승인까지 받았다는 얘기는 70% 이상의 다 동의서를 다 받고 정말 우리 재건축 재개발합시다라고 의견을 모은 거거든요. 세대가 많이 변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 과거에 그렇게 안 된다라는 패배 의식은 없다. 따라서 두 쪽에 다 주민들의 동네 의지라든가 그 의지는 대단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에 볼 거는 그거죠. 자, 교통인 거죠, 교통. 자, 개발 호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 상수역은 단지 한강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한강변에 있는 것들이 아파트가 과연 모두 다 보여질까? 모두 보여지겠습니까? 일부 아파트 한두 동, 많아야 한 세네 동을 볼 수 있겠죠. 한 두 동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상수역이 완전 한강에 붙어 있는 건 아닙니다. 좀 상위층은 한강변을 볼 수 있겠죠. 한강 뷰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익일 수 있다. 큰 메리트고 혜택일 수 있지만 그러나 교통으로 봤을 때는 상수역은 이 노선 자체가 뭐 2호선이라든가 여기 노선 자체가 별로 이렇게 크게 뭐 예를 들면 여기 공동역만큼 이렇게 4개 노선이 교차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트리플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왕십역이라든가 상왕십역, 특히 왕십역은 어떻습니까? 몇 개의 노선이 교차되죠? 현재 4개죠, 현재 4개. 예, 현재 4개입니다. 현재 여기에 4개 노선인데 여기 4개 노선에 뭐가 더 들어오죠? 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GTX 노선과 그다음에 동북선이 이쪽으로 다 뚫리죠. 자, 그럼 6개의 노선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뭐 더 이상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예, 한두 개 들어오고 두세 개 들어와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일단 6개의 노선이 들어온다는 것은 더 이상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교통선만 하더라도 이곳이 바로 강북의 중심지이자 청량리와 왕십리는 어떻게 보면 교통 호재와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천지개벽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향후의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보다 월등히 크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가치도 상수역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미래 가치는 아까처럼 비교가 안 되게 크다. 따라서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이 저는 투자금을 떠나서 투자 금액이 저쪽이 뭐 한 1억 5천 정도 나오고 이쪽이 한 2억 정도 나올 거예요. 자, 1억 5천을 투자해서 미래 가치가 뭐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한다면 2억 원을 투자해서 미래 가치가 20, 30, 40배인 곳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처음엔 차이가 5천만 원 차이밖에 나질 않지만 향후의 미래 가치는 월등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좀 검토를 해보시고 이쪽에서 발품을 팔아보시고 다시 한번 비교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상황심리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살펴보시라고 권유드렸으니까요. 또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1:1 대면 상담이나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시청자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 네,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지인이 천호동이랑 암사동 그쪽 강동 그쪽에 사시는데 네. 그쪽에가 조금 요즘 개발 붐도 하고 있다 해서 그 현대 아파트 그쪽에 보면은 요즘에 가서 보니까 뭐 역세권, 시프트 뭐 그런 재개발을 한다 해가지고 네. 그쪽에 투자를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또 그리고 또 제가 1억 정도 생각하고 전세 끼고 갭 투자하기엔 또 괜찮을지 해가지고 문의 좀 한번 드려봤어요. 네, 지금 여유자금 한 1억 원 정도로 천호동, 암사동 일대 이제 재개발지에 대해서 투자 관심 네. 가지고 계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 상담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선사 현대 아파트 여기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천호동 쪽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밑에 지금 8호선 라인 쪽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재개발집 물건을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요새 문의들 이쪽도 많이 옵니다. 선사 현대 아파트가 지금 완전히 강변 쪽에 있기 때문에 한강뷰가 잘 보이고요. 한솔 파크 더 리버 아파트, 힐스테이트 강동 리버, 강변 그대가 리버뷰, 뭐 그대가 갤럭시. 자, 이런 아파트들이 어떻게 되겠죠? 제가 왜 이 아파트들을 쫙 일렬히 나열하면서 하나씩 다 체크를 해드렸냐면 이미 앞에서 블러킹을 했기 때문에 앞에서 블럭처럼 차단됐기 때문에 뒤쪽에서 우리 그 시청자님이 보고 있는 암사역 뭐 2번 출구나 3번 출구나 이 근처가 요새 또 시끄러워요. 여기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을 하자, 신속 통합 계획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 지금 요번에 이제 올해 신속 통합 계획에 신청을 하면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올해 1월 28일 전까지 이 일자 전까지 등기
등기 이전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암사역 인근의 이 근처에 가셔가지고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등기 이전을 했어도 만약에 이곳이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근데 신속통합에 만약에 행여나 만약에 그쪽에 그 당선이 되고 향이 그쪽에 선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1월 28일 이전에 등기를 친 게 아니기 때문에 뭐가 되죠?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다. 자, 현금 청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 감정평가 혹은 공시지가보다 그 가격대로 본인이 그냥 배당 돈을 받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 공시지가는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뭐 빌라였다라고 한다면 공시지가가 대부분 60% 70% 넘지 않아요. 그러면 5억에서 6억 받고 나머지 4억 5억을 손해 보고 나와야 되는 그런 일이 바로 발생되는 겁니다. 너무나 억울한 거죠. 본인의 재산을 날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곳에 투자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일부가 지금 신속 통합기에 간다고 동네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곳이 있고요. 신속 통합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얘기했던 아까 그 노도 요건에서 충족률이 3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몇 퍼센트? 67%. 이거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동네의 3분의 2가 이 동네의 3분의 2가 30년 이상 된 집이 30년 이상 된 건물이 67%가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안 될 거라고 좀 약간 단언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여기 지금 신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임장을 반드시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까 투자 금액 정도 한 1억 정도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아 여기가 그나마 유일하게 뭐 요새 한강변 투자하라고 재개발지 투자하라고 곳곳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곳에 투자를 하시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한강변 투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영 4동 이후로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어도 어떤 곳이다? 정말 소규모로, 아까 뭐 상수역 인근에 정말 소규모로 아파트 한두 동 짓는 그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 혹은 나홀로 아파트들은 있어요. 상수역에도 하나 있고요. 뭐 저희 자양 2동에도 있고요. 있습니다. 그러나 나홀로 아파트 들어가서 사시려고 재개발지에 투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기 한강변 투자하기 좋다고 막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갈까요? 1억 원 투자니까. 그리고 한강변이 옆에 있으니까. 아니요. 블로킹 돼서 보이지가 않아요. 한강 뷰가. 한강뷰 보이지도 않는데 한강변 인근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그런 말에 유혹당하시고 현혹당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아파트보다 좋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40층, 50층 올라가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40층, 50층 올라가려면 역세권 시프트로 돼가지고 45층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불과 몇 층만 한강뷰가 멀리서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유혹에 함부로 현혹당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이 1억 원이라는 투자 금액이 상당히 애매한 금액이에요. 애매한 금액. 그래서 1억 5천 이하의 투자 금액을 갖고는 뭐 강남 일대라든가 많이들 얘기합니다. 왜 전세값이 많이 올라서 갭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나 그런 강남 일대라든가 이런 곳은 투자는 사실은 길게 봤을 때는 너무나 오래 기다려야만 한다. 왜? 노도 요건을 갖추려면 10년이 아니라 그 이상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현장을 반드시 임장을 하셔서 이 부분이 어디로 갈 건지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보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눈으로 항상 뭘 체크해야 된다? 아, 노도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 건지 또 그리고 그 단위가 정말 소규모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아주택들이 여러 개가 모아서 모아 타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향후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될수록 더 좋은 거지 않습니까? 일정량 규모가 클수록 브랜드 아파트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투자할 때는 꼭 현장을 보시고 이런 한강변 뷰가 있다, 볼 수 있다, 그다음에 투자 금액 1억 이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말 핵심인 평가 기본을 잊지 마라. 바탕을 잊지 마라. 기본은 항상 노도 요건이 갖춰졌는지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그 구역이 얼마나 되는지 설정된 게 정말 소규모로 나홀로 아파트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모아타운으로 대규모 아파트가 생길 수 있는 것인지를 체크하고 점검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질문 잘 주셨는데요. 이런 일대 암사역 인근이라든가 이런 쪽에 한강변 투자는 조금은 그런 말과는 좀 거리가 있다. 그래서 저는 신중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현금 청산에 또 이 가능성도 있는 만큼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투자에 대한 방향, 전략 필요하신 분들 세미나 1대1 상담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4200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효창공원 압력 인근의 다세대 주택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용산 쪽 투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를 해도 되는지 매수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좀 다른 지역을 살펴봐야 되는 건지 자, 이 일대 투자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또 그 밑에 이제 문자 저기 나온 걸 좀 보니까 효창공원역 인근 여기 효창동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효창공원 인근을 얘기하시는 건데, 자 여기가 지금 아까 그 문자 밑에 있는 그 첨언을 보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한쪽은 가격이 좀 싸고 한쪽은 가격이 좀 비싸다. 그 왜 그러느냐. 그래서 이쪽 둘 다 효창동인데 왜 그러느냐라는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예, 오른쪽에 있는 데는 이쪽은 지금 역세권 시프트가 안 가고 있는 거고 왼쪽에는 지금 역세권 시프트 개발을 지금 주민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요 앞에 효창공원 맞은편에 여기 일부가 이제 여기가 용문동이고 여기가 원효로 2가입니다. 예, 원효로 2가인데 자 원효로 2가와 용문동 일부분이 여기가 바로 뭐가 됐죠? 이 부분이 지금 역세권 시프트로 구역이 지정돼 가지고 지금 준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효로 1가도 마찬가지죠. 예, 원효로 1가 쪽도 이쪽도 지금 역세권 시프트로 원효로 1가도 또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재개발 지금 다 관련돼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효창동 쪽도 자 우리도 가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님 문자 질문은 자 이쪽은 좀 가격이 싸더라. 이쪽에 비해서 좀 딱 한 거의 한 반 가격 정도 차이 납니다. 이쪽에 투자해도 되겠느냐 이런 질문이셨거든요. 자 어떻게 될까요? 왜 여기 있는 동네 윗동네는 아랫동네를 같이 포용해서 넓게 크게 가면은 굉장히 큰 대규모 단지가 나올 텐데 왜 이걸 안 하고 나눠서 갈까요? 노후도 때문에 그런 거죠. 같이 껴주게 되면은 아까 역세권 시프트는 노후도 요건이 몇 %다? 60%를 채워야 되는데 이 60%를 못 채울 것 같기 때문에 아랫동네 빼고 윗동네만 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투자하실 때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꼼꼼히 타셔야 됩니다. 가격만 보고 투자하셔는 실수할 수 있다. 가격만 보지 마시고 어떻게든 미래 가치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있는가, 아랫동네 윗동네가 과연 합쳐질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양 4동 같은 경우에 보면 1, 2, 3, 4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1, 2, 3, 4 구역이 있는데 지금 다 따로따로 막 간다고 계속 하고 있어요. 1구역과 3구역이 일부는 합쳐서 갔지만 자 그렇게 합쳐져서 갈 수도 있고 따로따로 갈 수 있고 무얼 해도 다 갈 수 있는 그 지역은 대단히 좋은 지역인 거죠. 그러나 여기는 이게 분리되는 순간 여기는 혼자서 가기는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투자하실 때 정말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 향후에 본인의 투자 자금이 상당히 오랫동안 묶일 수 있다. 물론 가격은 올라가요. 주변들이 시세들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은 덩달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를 재개발지에 빌라를 산다는 것은 향후에 입주권까지 바라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롱텀으로 봤을 때는 좀 안전한 곳에 투자하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리스크가 적은 곳을 선택하시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 되겠죠.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5735번님의 문자입니다. 분당구 일대 아파트 3채 매도 후 서울 지역으로 이주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분당 쪽에 이미 이제 다주택자이신 것 같아요. 뭐 언제부터 보유하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3채를 모두 매도하고 서울 쪽에 이 똘똘한 한 채를 매수해서 이주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현재처럼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갈피를 못 잡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투자 방향 제시해 주시죠. 네, 분당에 3채의 소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분이 아마 요번에 뉴스 나온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3채나 가지고 있는데 에라 이걸 갖다가 다 정리를 하고 차라리 인서울을 해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게 어떨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국토부 장관이 대책을 세우면서 일기 특별법 그 공약대로 아마 뭐 마스터 플랜 연말까지 준비해서 하겠다라고 했으면 아마 가격이 들썩들썩이면서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2024년도에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준비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2022년도지 않습니까? 2년, 3년, 4년 앞으로 2년 반 이상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3년 후부터 뭔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발언을 통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시장은 얼어붙는 거죠. 야, 그러면 또 2, 3년 동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네. 그러려면 우리가 가려니 차라리 리모델링을 가야 되나? 이렇게 이제 많은 그동안 준비했던 조합원들이 이제 생각을 흐트러놓기 시작하는 거죠. 시장을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기대에 대한 부응을 하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민심을 흐트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로 바뀌는 거죠. 기대감이 분노감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이분도 그래서 이런 질문을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당에 세 채의 소형 평수를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그것도 세 채씩 갖고 있다는 게 저는 조금 처음부터 투자를 하실 때 만약에 저한테 의뢰를 하셨다면 저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왜요? 뭐 이렇게 좋다고 세 채씩 합니까? 좀 이렇게 나눠서 좀 이렇게 분산 투자라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본인이 생각할 때도 그것도 소형으로 세채를 하셨대요. 소형으로 세채를 하시니까 이제 고민이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소형이었기 때문에 재건축이 가게 되면은 나중에 큰 평수를 바라볼 수 있어서 너무나 큰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재건축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 그러면 소형 아파트 계속 갖고 있어봤자 가격은 왠지 올라가기보다는 뭔가 보합세나 혹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차라리 서울의 인기 지역에 다 팔고 하나로 올인하는 게 어떨까? 저는 올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지금 세 채면 또 뭐가 될까요? 아무리 소형 평수라 하지만 1가구 3주택이면 다주택자지 않습니까? 그럼 또 세금에서 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야 전인 정부처럼 이렇게 세금을 가지고 막 압박하고 종합 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중과하고 사람을 갖다 정말 아파트 몇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투기꾼이자 다 세금으로 몰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없다 손 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똘똘한 한 채로 인서울을 하자. 인서울을 해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정부 정책 때문에 또 이러한 질문들이 지금 시청자님처럼 나오시는 거고 2년에서 3년을 또 기다려라. 이거 짧으면 짧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고요. 기다렸던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명한 답을 찾아서 좀 행동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라는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궁금한 점 많으신 분들은 또 1:1 대면 상담 통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투자와 관련한 어떠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투자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 1:1 대면 상담 언제 진행이 되는지 자세하게 일정 안내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투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또 어디에 투자를 했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의문을 갖고 계시지 많으세요. 그리고 지금 투자하는 게 과연 맞을까?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내년에 경기가 더 침체될 거라고 그러고 국제 경기가 안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투자하는 게 맞을까라는 질문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정말 시중에 떠도는 1,500조 원이 넘는 그 많은 엄청난 돈이 지금 어디로 갈까요? 갈 곳이 없습니다. 주식시장에 갈까요? 채권시장에 갈까요? 갈 곳이 없습니다. 그 투자 자금이 갈 곳이 없이 떠들어 다니는 돈들이 한때는 부동산에 싹 다 몰렸지만 그 아파트에 몰렸던 것들이 이제는 어디로 몰린다? 이제는 빌라에 몰리고 있어요. 그럼 빌라에 몰려서 아무 빌라나 투자를 하면 되냐?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뭔가 좀 빠른 시간 내에 내가 기회비용을 아낄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모아타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아타운을 투자하셔라. 그중에서도 도심 내 인기 지역에 투자를 해라. 그중에서도 강남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 어디라고요? 왕십리 쪽 한번 투자하셔라. 왕십리 쪽에 역세권 시프트도 아까처럼 많이 되고 있고 모아타운도 지금 계속 바람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서 어디를 하고 싶은지 청량리도 좋고 왕십리도 좋습니다만 왕십리는 또 강남에 두 정거장이면 압구정까지 오지 않습니까?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향후에 지금 센트럴스 아파트만 하더라도 강북의 넘버원 아파트잖아요. 그렇게 좀 그 일대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런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재개발지의 그 입지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 곳에 투자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전화 주시고 왕십리 쪽에서 어디 투자할지 한 2억 원 정도 듭니다. 1억 5천 갖고는 안 되고요. 왕십리 워낙 땅값이 비싸고 선호 지역이기 때문에 한 2억 정도의 투자금을 갖고 내가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연락 주시면 제가 1:1 상담 세밀하게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락 주십시오.
02-2638-3974번,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3989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상담 일정도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통해서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지금 상황심리 그 뉴타운 센트럴스를 하나 가지고 있고 저희 큰아이가요. 네. 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뭐 직장이 하남에서 가깝다고 네. 하남 쪽에 좀 여기 서울에서 다니기 너무 힘들다고 하남 쪽에 좀 뭘 알아봐 달라 그래서 네. 하남 빌라 신장동에 있는 빌라를 하나 매입했어요. 네. 그런데 뭐 센트럴스도 언제 좀 매도하는 게 좋을지 하남 빌라 이걸 사서 1가구 2주택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0년 임대 주택 사업자를 내면 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지금 보니까 취등록세가 8.4%더라고요. 좀 네. 이런 거 10년 임대 주택 사업자를 내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여쭤보려고 네, 전화 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세한 부분 전문가와 상담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두 가지 질문 주셨어요. 또 절묘하네요. 제가 방금 전에 상황심역의 그 센트럴스 아파트를 얘기했는데, 이걸 네. 파시겠다고요? 언제쯤 매도하면 왜냐면 1가구 2주택이 돼서 네네. 세금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새로 매입한 그 하남 빌라를 네. 10년 임대 주택 왜냐면 60제곱미터 이하니까 네네. 10년 임대 주택 사업자를 내면 좀 네. 취득세나 뭐 보유세를 좀 줄일 수 있나 그것도 좀 같이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질문 너무 잘 주셨어요. 왜냐, 까딱 잘못하면 우리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 큰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전화를 잘 주셨네요. 위기의 네, 상황이에요, 감사합니다. 지금. 근데 정말 전화 네. 잘 주신 거예요. 아마 저한테 네. 두고두고 고마워하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러나 1가구 2주택인데 일단 센트럴스 아파트라는 왕십리 뉴타운 센트럴스 아파트를 보유 중에 계세요. 그래서 얘를 보유 중에 있고 또 하남에 지금 빌라를 투자하는데 아마 이게 재개발지 빌라인 것 같네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자, 60제곱미터 이야기 맞지만, 자, 이렇게 주택임대 사업자를 10년으로 내면은 혜택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혜택이 참 많았는데, 그거를 전임 정권에서 우리 전 김현미 장관이 전부 다 없애버리고 딱 하나만 남겨놨습니다. 유일무이하게 하나, 어떤 거죠? 취득세 낼 때 85% 감면하는 그 조항 하나만 빼고는 그 다음부터는 혜택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세 올릴 때도 5% 이하로 미만으로 올려야 되고 또 그다음에 10년 이내에 팔게 되면 또 벌금 3천만 원도 물리고 이런 것들을 좀 묶어놨어요. 발목을 묶은 거죠. 그러니까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게 되면 10년 동안 거래하지 말고 꼭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전세 안정을 위해서 전세 자금을 올리지 마라. 5%씩만 올려라라는 건데 문제는요. 이 하남에 있는 빌라를 샀을 때 자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되죠. 자 주택임대 사업자를 낼 수 있는 것은 오래된 구옥과 신축 중에 아까 60제곱미터 이하는 맞고요. 어떤 것만 가능할까요? 시청자님 그거 알고 계세요? 아니요,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축만 가능합니다. 그래요. 갑자기 큰 한숨을 쉬는 거 보니까 구옥을 사셨어요, 그러면요? 오래된? 네네네네. 아이고, 이러면 얘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낼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가 사실 이번에 이제 인수위 TF팀에서 이제 향후에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있는 혜택을 85% 취득세만 감면해 줄 게 아니라 주택세 포함을 안 시키고 양도세라든가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이거 낼 때도 주택세 포함 안 시키니까 세금을 적게 내주게 하겠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추가 인센티브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현재는 빌라만 되게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 말씀대로 아파트도 되고 뭔가 있고 뭐 구옥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더 확대해서 올 연말쯤에 발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하지만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연말 중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 시청자님은 미리 들으시고 구옥도 해당될 수 있으니까 하남에 있는 아마 빌라를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자 결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다? 지금
얘 때문에 왕십리에 있는 정말 좋은 저 센트러스 아파트를 팔면 두고두고 후회하십니다. 얘는 네. 팔면 안 되는 거고요. 얘는 네. 팔면 안 되는 거고요. 자, 하남에서 만약에 그쪽에 재개발지 아까 뭐 그쪽에 아마 보면 하남시청 쪽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그쪽 맞죠? 신장동이요. 그쪽에 요새 네. 많이들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쪽에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노도 요건은 다 갖추고 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근데 노도 요건은 갖췄는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거기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왜? 가야 될 곳이거든요. 거기는 재개발이 돼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뭐가 있다? 제가 항상 얘기하다 보면 이 지주택이 그쪽에 일부 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그 지역주택조합이 꼭 한 곳에 있게 되면 자, 그 사람들이 나가야만 돼요. 나가야지만 그쪽에 신속통합계획이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하남에는 지금 그 부분이 일부 있고 그래서 신속통합이든 그쪽에서 이제 모아타운이든 뭘 진행할 때 그 부분이 지금 들어왔는데 근데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 건 어디 알아볼 수 있다? 해당 구청, 해당 시에 물어보면 그 공무원분들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왜요? 지역주택조합에 그 몇 퍼센트 동의율이 들어왔는지 혹은 우리가 걷고 있는 여기 무슨 뭐 그 재개발지에 동의서가 어느 정도 거친 건지 여러 가지 현황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반드시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시고 이분들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하남 빌라에 무게 중심을 두지 마시고 이쪽에 네네. 1가구 2주택이 되긴 하셨는데 여기다 무게 중심을 두지 마시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등기를 친 다음에도 지금 아예 등기를 치신 거예요? 아니면 이제 막 사시려고 하시는 거세요? 사신 네. 거예요? 네, 계약은 했고요. 아직 잔금은 아직 안 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신중을 기하셔야겠네. 저 같으면 계약금을 얼마를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임대 사업자 현재 낼 수 없는 조건이고 그다음에 세금 혜택을 받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아까 8% 12% 얘기했는데 세금 풀로 다 내셔야 돼요. 임대사업자를 못 내면 1가구 2주택일 때 8%, 3주택일 때 12% 여기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냈다가도 여기가 지금 재개발의 이슈가 있으니까 다시 되파실 수 있을 거예요. 재개발되는 곳이고 아마 뭐 이 정도면은 좀 뭐 대지 지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작지는 않기 때문에 좀 그 사람들의 매수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지하철에서도 가까워요. 그렇죠? 네. 그러다 네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역세권 시프트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향후의 미래 가치는 굉장히 있는 곳입니다. 단지 시간에 약간 그 시간을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곳이면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근데 것들이 좀 전에 네네. 시프트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그거는 1월 28일 올해 1월 28일 전에 명예가 안 되면은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역세권 시프트는 그게 없어요. 1월 28일 아. 전에 얘기한 거는 신속 통합 기획만 그런 거고요. 역세권 시프트는 조합 설립되기 전까지만 등기를 치면 현금 청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네네. 역세권 시프트나 아니면 모아타운에 투자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가 바로 그런 현금 청산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네네. 투자를 하시라고 그래서 모아타운이나 역세권 시프트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역세권 시프트로 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네네. 아시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가망성이 있는 곳이니까 갖고 네네. 계시다가 다시 되파시던가 하시고 절대 여기 센트러스 아파트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 왜요? 이 아파트는 강북의 넘버1 아파트고요. 현재까지 그다음에 이 앞에 있는 상황심역 앞에 있는 요 지역들이 전부 다 지금 재개발 준비하고 있어요. 상황심역 6번 출구 앞에도 지금 재개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그 상황심역 뒤쪽에 무학초등학교 뒤쪽도 가칭 하왕십리 9구역 해가지고 이쪽도 지금 동의서 걷고 있고요. 그다음에 왕십리역 요 밑단에 여기도 역세권 시프트의 모아타운 얘기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보세요. 본인 앞에 또 다른 아파트가 새롭게 1000세대 이상이 들어오면 이게 얼마짜리가 들어올까요? 30억짜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동네 일대가 서로 마주보고 최고의 아파트들이 서로 딱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청량리에 이 앞에 롯데캐슬 65층짜리가 4-5동이 들어오고 그 앞에 미주 아파트가 있듯이 서로 딱 양대 산맥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양대 산맥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상황심리에. 왕십리 쪽엔 또 여기 하왕십리 9구역 그다음에 이쪽에 또 왕십리 쪽에 역세권 시프트와 모아타운이 다 이렇게 같이 가기 때문에 이 동네 전체가 다 천지개벽되는 곳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미래 가치는 더 큰 곳이다. 그래서 여기 쪽에는 비중을 조금 적게 두시고 여기는 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네네. 하시면 안 됩니다. 꼭 보유하겠어요. 미래 가치가 큰 곳입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감사- 듣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0957번님의 문자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목역과 사가정역과 그리고 상월공역 일대 재개발지 투자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지역은 면목 쪽과 사가정역 그리고 상월공역. 자, 그렇게 멀지 않은 그 범위 내에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세 군데 중에서 그래도 재개발을 한다면 재개발지 투자를 한다면 어떤 지역에 해야 하는지 혹은 이 세 지역 말고도 조금 더 나은 지역, 미래 가치가 더 높은 지역이 있다면 어떤 곳인지 자, 투자와 그리고 그 전략에 대해서 짚어봐 주시죠. 네, 아유 이분 뭐 곳곳에 임장을 하신 분이시네요. 제가 그래서 뭐 지도를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면목역, 사가정역 다 면목동 쪽이죠. 예, 이쪽에 지금 투자 금액이 최하 신축 투룸 기준으로입니다. 1억 5천에서 1억 8천 정도 들어갑니다. 자, 상월공역 여기는 투자 금액이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여기 말고도 또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답변부터 먼저 드리면, 자, 여기는 지금 어떤 곳이냐면, 자, 면목동과 이 사가정역은 면목동 그 면목역 인근이 이제 이미 그 시범 단지로 지구가 되면서 곳곳에 정말 불이 붙었습니다. 정말 불이 붙어서 이쪽은 지금 6개월 전만 한 7, 8개월 전만 하더라도 5천만 원의 투자 가능했어요. 예, 5천만 원 투자가 가능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그 금액이 대단히 뛰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흔히 말하면 가성비, 투자 대비 왜 그러냐. 주변 아파트 값이 아까 센트라스처럼 뭐 20억 가까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그쪽에 있는 아이파크인가요? 그 아파트 제일 아마 센트럴 아이파크인가 있을 겁니다. 그 면목동 근처에 가장 그쪽에 핫한 아파트가 한 1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신축 아파트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금액을 투자해서 근처에 아파트가 12억짜리를 가시겠습니까? 근처에 아파트가 20억이 넘는 곳을 가시겠습니까? 투자 금액이 같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이 지금 면목동과 사가정이 얘기하시다가 상월공역을 얘기하신 이유는 상월공역에는 이제 동북선도 근처에 지나가고 이쪽에는 뭐죠? 인프라가 잘 갖춰졌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말 그대로 쇼핑센터부터 시작해서 뒤에 어마어마한 그 산책로 그러니까 여기는 숲세권도 갖춰지고 그다음에 이제 쇼핑할 수 있는 인프라도 잘 갖춰주고 교통도 편하고 교통도 여러 가지 교차 노선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투자 금액이 훨씬 적은데도 훨씬 더 나은 거죠. 제가 보기엔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상월공역은 현재 과거에 재개발 진행하다가 지금은 역세권 시프트라든가 모아타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2, 3년 전까지는 공공재개발 3080 얘기가 나왔던 곳인데 지금은 또 턴해서 이쪽으로 가겠다는 거죠. 여기서 무려 3분 이내에 전체가 다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입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서울 도심 쪽에서 안쪽에서 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아까처럼 청량리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투자처를 좀 발굴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알고 싶은 분들 저한테 세미나 때 1대1 신청하시면 제가 여기 어디에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미나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일정도 안내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문자 주시고 이제 전화 주시는 분들처럼 내가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가지고 어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이왕이면 도심 한복판에 강남 분들이 가장 투자 많이 하고 좋아하시는 곳 왕십리에 투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왕십리 중에서도 어딜까? 뭐 상왕십리도 있고 왕십리, 상단, 하단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내가 한 2억 정도의 투자를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곳, 그곳에 투자를 하시는 게 대단히 좋다. 특히나 요새는 지금 유동성 자금이 가는 곳이 없다는 거죠. 갈 곳이 없어요. 그 돈이 지금 다 어디 시장에 있겠습니까? 다 이쪽으로 오고 있다. 왜 그럴까요? 모아타운은 한 1억에서 2억 정도를 투자를 하는데 근데 이게 무슨 과거의 재개발지처럼 1, 2년이 아니라 뭐 10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1년만 있어도 그 가격 상승폭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1, 2년 됐는데 내가 1억 투자했는데 2억이 돼 있고 3억이 돼 있고 그런 투자처가 있습니까?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서울 도심에 가장 인기 지역에 노선이 6개씩이나 모이는 곳에 만약에 역세권 시프트나 모아타운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걸 그냥 거저 넘기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 투자처가 그러면 계속 기다릴까요? 아니죠. 용산과 자양, 사동 보십시오. 1억 투자했던 게 지금 4억, 5억을 투자해야지만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여러분의 투자금 지금 2억일지 몰라도 내년 되면 3억, 4억을 투자해도 투자하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관점,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아파트가 뭐 하락세고 이렇다고 치지만 빌라 시장은
거꾸로다.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빌라 시장이 이제 주목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모아타운 빌라에 투자할 적정한 시기라는 거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신청하십시오. 네, 세미나 선착순으로 진행되니까요. 지금 바로 02-2638-3974번,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고요.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